예, 안녕하십니까. 박진호 사인입니다. 오늘은 한상춘의 국제경제인기 칼럼니스트인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시장의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진행 감사합니다. 네네. 한 의원께서는 미래에셋증권 해외 리서치 담당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월가의 분위기를 칼럼을 통해서 먼저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아주 칼럼의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관점에서 월가의 분위기를 오늘 좀 시청자분들에게 빨리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잭슨홀을 기다리고 있다. 왜 이렇게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잭슨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이 주가와 같은 이런 변수를 경제 실상에 반영되는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한국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월가 애널리스트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CNBC라든가 이런 게 보면 과거만큼 또 한국의 애널리스트만큼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분수가 지금 하루에 4% 이상 오르내리다 보니까 이걸 좀 패텔 리스크라 그러거든요. 이 정규 분포에서 이 평균값에 집중이 돼야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든가를 통해서 예측이 좀 가능하고 여러 가지 기술 차트도 이 주가가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그거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일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았다. 지금은 이 아웃사이더, 아웃라이어가 많이 있는 꼬리 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좁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두터워지는, 살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평균값 부분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패트웰 리스크 장세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데에서는 역시 중심국인 미국이 신용등급 이렇게 강등 조치를 기해서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부재된 상태에서 신뢰기를 막고 있는 상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조금만 과거에 이렇게 재료로 본다면 그것이 특별히 악재나 호재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의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좀 호재가 나타나면 주가가 가밀하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악재가 나타나면 또 가밀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최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신뢰위기 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잭슨홀에서 사실 각국의 중앙은행 일종의 다보스 포럼과 같은 비슷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되지겠습니다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에 이어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냐 이 여부가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시기적 상황, 그 다음에 시장에 있어서는 신뢰 위기, 기댈 곳을 찾는 상태에서 잭슨홀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믿을 곳은 여기밖에 없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별로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기다리는 것은 기댈 것이 있어야 되니까 기다린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이제 거론들을 하고 계시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시점적으로 보면은 또 금융위기 극복상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1차 때 1조 7천억 달러, 2차 때 6천억 달러 이렇게 될 때는 금융위기 극복상 그때는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이 좀 이렇게 넣어주면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차, 2차 때는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풀어주면 미국민들은 과소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또 기업가들은 사실 어떤 국가의 기업가보다 긍정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풀어주면 그것이 소비라든가 투자를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존 시스템의 작동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1차, 2차, 물론 규모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는 1차, 2차 똑같은 자금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또 경제 주체들이 완전히 생각이 위기를 거치면서 바뀌고 있다 하는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경기가 부진한 것이 돈이 부족해서 그런 사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돈이 아주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에는 돈이 역대 1위로 기업인 중심에서 많은 상황인데요. 이때 돈을 더 집어넣을 경우에는 오히려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을 한다든가 경기를 부양시킨다든가 하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한편으로서 인플레를 좀 올린다든가 하는 부작용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는 아마 고민은 버냉키장에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3차 양적완화 이제 추진하든 그다음에 추진 안 하든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떤 방안이든 간에 크게 기여를 안 한다. 색다른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평을 하는 그 전문가들은 갈증 환자들이 설탕 한 숟가락 정도 더 퍼넣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효과도 없고 더 갈증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만 확대시키고 아무 약발이 안 먹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회장이 무슨 묘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진호 소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금융 섹터와 실물 섹터 간에 서로 연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기존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위기를 당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도래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중심국이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미국 경제 주체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를 당하면서 미 경제 주체들이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당하다 보니까 그 어떤 상황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많이 느낍니다. 아마 소장님께서도 과거에 이렇게 경험이 없으시다가 딱 새로운 환경이 되면 똑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체감적으로 더 많이 불안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미국의 경제 주체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보다도 금융 섹터에 돈은 많고 금리는 낮습니다는 사실 미 국민들이 미래의 불확실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부채를 줄이고 그다음에 저축을 제고시키는 소위 딜레버리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 회임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3에서 5년 정도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불확실한 정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라든가 심페터계에는 창조의 파괴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죠. 과거의 경제 주체들 비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워낙 그 온라인상이라든가 오프라인상의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지기 때문에 사이 3에서 5년 후에 불확실성을 이렇게 극복하려는 이런 힘이 과거보다는 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와 실물 섹터 간의 연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3차 양적완화 정책에 추면 본래 목적인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묘책들, 소위 이런 것은 이제 월가에서는 크리에이티브에서 종전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돈을 푸는 매크로 관련된 정책보다는 이제는 경제 주체들의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소비할 수 있겠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세부적인 마이크로 정책, 경제 주책을 생각하는 파인 튜닝 정책 이런 것을 더 내놔야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런 각도로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돈은 지금 많이 풀려 있는데 더 이상 풀 필요도 없다. 오히려 더 푼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부정적인 면인데 그렇다면 버냉키가 좋은 묘안이 내놓아야 될 것은 이미 풀려 있는 돈을 실물로 돈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묘안을 그렇습니다. 내놔야 되는데 네. 이 묘안이 별로 없다. 만약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이 별로 없더라. 아니면 아무것도 내놓지 않더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매우 실망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또 물디브로 가는 게 아닌가. 정책 대안도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멘트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주체가 버냉키장입니다. 어차피 이 비상시에서는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대책을 추진해서 경기를 부양시켜 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경제를 보는 안정적인 대책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그런 것에서 대책은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3차 양적 완화 정책보다는 금융과 실물을 연계시키는 그래서 사실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10년 과정에서 추진했던 대책들이 많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페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쓴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본래 의도는 한국의 매스컴들이 보통 일본의 전철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페나이즈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는 원래 그 코노테이션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닮아갈 것이다. 이런 쪽이 더 사실상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못하냐면 아마 박 소장님께서 만약에 100만 원을 지금 소비를 한다면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GDP에서 한 70%를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소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딜레버리지에 소비를 안 하니까 일본처럼 과거에 박 소장님이 쇼핑 가서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을 이렇게 소비를 하시면 거기에 소비를 더 할 수 있게끔 10만 원의 쿠폰을 주는데 돼도 이런 거는 사실 금융 섹터와 실물 섹터는 서로 연계시키는 좋은 그 제도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좋은 그 네. 묘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많이 고민들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투자가 이제 해이지 고용 창출인데요. 이 투자를 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서 하지만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회 불안을 소위 경제학에서 external effect, 외부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투자하면 국가에서 그만큼 소셜 밸류를 더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세의 꼭지 같은 이런 것을 좀 해서 금융 섹터와 실물 섹터 간에 연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아마 주식 투자 같은 좀 주식을 사면 돈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예. 안 나오더라도 상당 부분 변동성장세는 지속된다 해서 우리가 변동성장세 지속될 때는 이 파지티브 인베스먼트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이 월 지급식이라든가 월 정지식 같은 이런 네거티브 인베스먼트 방법 그래서 기업이 매출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코스트 다운하는 방법 이런 쪽에 투자 전략이 바람직한데요. 당분간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박춘호의 사인이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